서울역에 있는 외국인 관광객 10명이 넘는 외국인 여성들이 도움센터의 한국인 직원에게 격양된 목소리로 질문을 건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직원은 단호히 손을 들어 보이며 안 된다는 제스처를 취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물 위와 떨어져 있던 한 외국인 여성이 다급히 동료들을 부르더니 뭔가를 바라보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동료의 손가락이 향하는 곳을 마주한 외국인 여성들은 화들짝 놀라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서울역 바닥에 주저앉아 큰 한숨을 내쉬는데요. 과연 한국을 방문한 미국 여자 카레이서 팀은 서울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몇 없는 여성 카레이서로 활동하고 있는 메타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팀원들과 함께 최초로 미국 여성부 리그에 출전했으나 4위라는 다소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어 큰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는데요. 저의 이런 우울한 모습이 신경 쓰이셨는지 저희 여성팀을 총괄 관리해 주시던 단장님께서는 대회에 출전한 여성부 선수 전원에게 위로 휴가를 보내주겠다며 저희를 배려해 주셨고 이왕이면 다른 나라들보다는 한국에서 더욱 얻을 것이 많을 것이라며 뜬금없는 한국행을 제안하셨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대회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에 어떻게 되든 별로 상관이 없었던 저와 팀원들은 단장님의 총괄 계획 아래 약 2주 동안의 한국 비행기 티켓과 경비를 하게 되었고 한국으로 떠나는 날 직전까지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소 정규 휴가 기간에도 한국 여행을 몇 번이나 갔다 왔던 동료 모니카는 우울한 저희를 대신해 한국 여행을 가이드하겠다며 손수 나섰고 저는 한국 같은 후진국이 무슨 여행을 할 것이 있냐며 항상 모니카를 놀렸었는데 뜻밖에도 처음 도착한 한국은 저의 이런 상식 자체를 붕괴시키고 말았는데요.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고 굉장히 놀랐던 건 바로 인천공항 내부에서 자유롭게 한국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공항은 그 나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곳인데 신기하게도 인천공항은 다른 나라의 공항들과 달리 한국인들보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훨씬 많이 보였고 심지어 몇몇 외국인들은 한국에서의 여행이 굉장히 익숙한 듯 너무나 자연스러운 한국말을 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는데요. 한국에 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요즘 선진국의 선두에 있는 나라라는 모니카의 말을 믿지 않았던 저는 이러한 인천공항의 모습을 보자마자 한국에 대해 큰 착각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급작스러운 궁금증이 생긴 저는 공항 통로에서 한국말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접근해 평소 한국으로 자주 여행을 오는지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무엇이 다른지 질문을 건넸고 돌아온 대답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미국에서 왔다던 한 외국인 관광객은 자신의 이번 한국 여행이 7번째라고 말하며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뿐이라며 해외여행은 오직 한국으로밖에 갈 곳이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고 실제로 인천공항 내부에는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마저 따로 뛰어다니며 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전해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 혼자 버스를 타거나 공항에 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한국은 치안의 시스템에 있어서 얼마나 안전한지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로 범죄의 위험성 자체가 공항에서 보이지 않았죠. 심지어 옆에 있던 또 다른 외국인 관광객은 길거리에서마저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말 믿기 힘든 설명을 이어나갔고 저는 한국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굉장히 평범하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곧바로 휴대폰의 와이파이를 확인해 본 저는 인천공항 내부에서마저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모습에 정말 눈을 의심하고 말았고 저의 당황한 반응을 확인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이 이렇게나 좋은 나라라며 저에게 좋은 한국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리를 떠나더군요. 옆에서 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모니카는 좁은 나라인 미국에서만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한국 같은 선진국의 넓은 시야를 배워야만
우울증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고, 지금부터는 자신이 여행 가이드를 해줄 테니 빨리 따라오라며 공항 지하도를 내려가더군요. 충돌하는 도시로 가야 된다던 모니카는 저와 팀원들에게 버스를 타러 가자고 했고, 저는 순간 모니카의 말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공항에서는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하려면 대부분 택시를 타거나 차를 가지고 있는 다른 친구를 불러야만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교통이 열악한데, 모니카는 이미 인천공항에 자신이 예약한 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는 황당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공항에서 다른 도시로 가는 택시비가 하루 호텔비와 맞먹을 정도로 너무나 비싸서 보통 가족을 불러서 공항을 빠져나가는데, 한국은 그런 수고스러움이 전혀 필요 없는 교통 인프라가 이미 공항과 완벽하게 교류되고 있었는데요. 모니카의 말대로 공항 출구에는 승객들의 탑승을 기다리는 대형 버스 수십 대가 출발 대기를 하고 있었고, 저는 정말 처음 보는 크기의 버스에 상당히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버스가 너무 낡아 있거나 더러운 경우가 많아서 탑승 자체가 싫어질 때도 있는데, 놀랍게도 한국의 버스는 내부의 쾌적한 상태는 물론 버스 내부에 개인 냉장고까지 제공되고 있어서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도 가능했는데요. 심지어 한 팀원은 버스 좌석에 영화 스크린이 있다며 기겁하는 반응을 보였고, 저는 앞쪽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거대한 영화 스크린에 이것이 정말 버스가 맞나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항상 불편하고 더러운 냄새가 났던 미국의 버스와 달리 한국인들에게는 이렇게나 부유하고 쾌적한 삶이 평범한 일상인 듯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자연스럽게 좌석의 기대 냉장고에 물을 꺼내 마시며 영화를 관람하고 있었고, 저는 살면서 이렇게 편안한 버스는 처음이라 정말 감탄사가 나올 정도였는데요. 또한 버스 내부에는 미국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원한 에어컨까지 나오고 있었고, 저는 결국 참을 수 없는 궁금증에 옆자리 한국인에게 한국의 버스는 원래 이렇게 에어컨과 난방을 잘해주냐면서 놀랍다는 너스레를 떨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승객분은 작은 미소만을 보이며 버스의 에어컨은 개인이 조절할 수 있도록 조절기까지 외부에 있으니 더욱 편하다는 설명을 더해주셨고, 저는 한국이 이렇게나 부자였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약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니 저희가 하차를 하게 될 정도라는 도시의 하차별 알람 소리가 들려왔고, 모니카는 곧바로 내릴 준비를 하자며 짐은 그대로 놔둬도 되니 몸만 내리라는 황당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짐은 놔두고 가라는 모니카의 말에 저는 그게 대체 무슨 헛소리냐며 살짝 짜증이 났고, 모니카의 말은 무시한 채 저의 짐을 챙겨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버스가 정차하더니 운전을 해주시던 한국인 기사분께서는 승객들에게 전자패드를 나눠주시며 무언가를 적으라고 하셨고, 저는 나눠준 패드의 화면을 본 순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자신의 짐을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적으라는 빈칸이 있었고,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을 의식한 것인지 모든 안내문이 영어로 자세한 설명까지 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살면서 버스에서 짐을 목적지로 보내준다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에 모니카의 대체 이게 뭐냐며 호들갑들 떨었고, 돌아온 모니카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니카는 인천공항과 연결되어 있는 도시 이동버스는 관광객들의 짐을 숙박시설로 보내주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며 모든 비용이 무료라고 했고, 심지어 도착하는 시간까지 정확히 지정할 수 있다는 놀라운 설명을 해주더군요. 아직도 미국에서는 공항에서 자신의 여행 가방을 도난당할까봐 제대로 졸지도 못하는 불안정한 치안이 지속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걱정은 전혀 없는 듯 이미 다른 외국인 승객들은 전자패드에 무언가를 입력하고는 자신의 짐을 그대로 차에 두고 편한 복장으로 하차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 또한 다른 나라의 대회에 참가했던 경험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여행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진이 빠질 때가 많았는데,
한국 공항버스의 이러한 진 배송 서비스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편리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도 이렇게 똑똑한 아이디어는 정말 처음 본다는 말과 함께 아마 한국인들의 양심적인 시민의식이 아니라면 다른 나라는 시도도 되지 않겠다는 감탄을 보이더군요. 그런데 더욱 놀라웠던 것은 버스에서 하차한 뒤였습니다. 한국의 도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저는 풍부한 녹지 공간과 빌딩이 어우러진 송도의 모습에 감탄사만 나왔고, 허름한 미국의 목조주택 도시와는 전혀 다른 한국의 모습에 넋이 나가고 말았는데요.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듯한 송도의 모습은 심지어 도시 중앙을 가로지르는 강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수상 레포츠를 즐기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 이런 나라와 도시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에 그동안 한국을 알지 못했던 시간이 후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을 바라보며 넋이 나가 있던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면에 헉하고 소리를 내고 말았는데요.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 한복판에는 마치 거대한 택시처럼 생긴 보트가 승객들을 태우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고, 저는 이것이 현실인지 영화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당황한 저의 모습을 느꼈는지 모니카는 저에게 다가와 적은 송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상택시라는 말과 함께 어차피 자신이 계획했던 여행 코스로 가기 위해서는 수상택시를 타야 한다며 저희를 이끌고는 수상택시 승강장으로 향했는데요. 사실 미국의 중심 도시에는 공원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아주 약간의 공원 벤치만 있어도 노숙자들의 쉼터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러한 자연의 여유를 느낄 공간 자체가 없는데, 한국의 송도는 말로만 들어오던 수상 택시가 운영되고 있는 모습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승강장에는 이미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수상 택시를 즐겨보기 위해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상 택시 기술이 상용화되어 있는 한국의 모습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는데요. 하지만 모니카는 실제로 송도의 수상 택시는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가지고 있다며 택시 본연의 가치를 잘 살린 이동수단이라고 했고,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쾌적하고 빠르게 이동하는 한국의 수상 택시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경험해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더욱 놀라웠던 것은 수상 택시의 가격이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도로에 택시를 한번 타려고 해도 기본적인 요금이 5만 원 이상이 나올 때가 많은 것은 물론,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택시를 모는 경우가 많아 이용 자체가 꺼려지는 것이 현실인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의 수상 택시는 한 사람당 4,000원 정도면 탑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의 탑승이 꽤 많은 것인지, 송도를 한 바퀴 돌며 관광 가이드까지 해주는 수상택시 여행 상품은 오직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신기한 여행 상품이었고, 저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있었다는 사실에 한국으로 이민이 오고 싶을 정도였어요. 강을 가로지르며 송도 이곳저곳을 안내해주는 한국의 수상 택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편리했고, 도시 한복판에서 이러한 수상 택시를 탈 수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도시 인프라 기술이 너무 쾌적하고 편리해서 눈으로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분 정도 수상 택시를 즐긴 뒤 모니카의 안내를 따라 택시에서 하차하게 된 저는 눈앞의 광경에 또 한 번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그곳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레이싱 경기장이 운영되고 있었고, 저는 어떻게 도시와 가까운 지역에 서킷 경기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라는 생각에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카레이서로 활동하고 있는 저는 한 번 연습을 할 때마다 무려 4시간 이상의 차를 타고 이동해야만 서킷장에 도착할 수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경우가 많았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도시 바로 옆에 상당한 규모의 서킷장이 운영되고 있었고, 마침 저희가 도착을 한 그날 드라이빙 경기까지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모니카는 이렇게 도시와 서킷장이 가까우면 훈련을 하기에도 너무 편할 것이라며 한국의 도시가 왜 살기 좋은지 직접 서킷장으로 안내해 주었고,
저는 거주지의 도시 바로 옆에 이러한 문화생활시설 인프라가 상당히 많은 한국의 모습에 큰 매력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서키센터의 드라이버 자격증을 보여주니 실제 주행도 가능하다고 했고, 저와 팀원들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한 주행에 우울했던 마음마저 싹 사라지더군요. 약 1시간 정도의 주행을 즐겼음에도 서키장과 호텔은 수상 택시로 10분 정도상의 거리에 있어서 상당히 가까웠고, 미국에서처럼 훈련하고 난 뒤에 거리 이동 피로감이 전혀 없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그런데 모니카의 안내에 따라 저희가 머무를 숙소에 들어간 순간 저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요. 저희가 머무를 숙소의 바닥은 마치 목욕탕처럼 뜨거운 열이 나오고 있었고,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난방 방식에 저와 팀원들은 이게 정말 괜찮은 것이 맞냐며 급히 모니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모니카는 바로 이게 한국의 난방 방식인 온돌이라며 아직 저녁이 되면 쌀쌀한 날씨이니 미리 온도를 틀어놨다고 했고, 저와 팀원들을 보고는 얼른 들어와서 바닥에 누워보라며 손짓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바닥에 눕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한국 문화에 꽤 익숙했던 모니카였기에 저와 팀원들은 곧바로 겉옷을 벗고 바닥에 누워보았고, 그 순간 엄청난 경험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뜨거운 줄만 알았던 온돌 바닥은 오히려 바닥에 드러누우니 온몸의 근육이 풀리는 기분이 들었고, 심지어 평소 주행 연습으로 굳어있던 어깨와 허리의 통증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한번 드러눕고 있으니 일어나기 싫을 정도로 따뜻한 기운은 온몸을 지배했고, 저는 한국인들의 난방 방식인 온돌이 이렇게나 좋은 줄 몰랐다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습니다. 옆을 보니 이미 다른 팀원들도 땀을 흘리며 저마다의 근육통 피로를 풀고 있었고, 심지어 모니카는 오히려 땀을 내고 온돌에서 자야 몸이 건강해진다며 이불까지 덮어주더군요. 또한 더욱 신기했던 것은 바로 숙소 내부에 있던 전자제품들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비싼 호텔을 가도 세탁기나 TV, 심지어는 냉장고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의 한옥 호텔은 예스러움이 느껴지는 외관과 달리 숙소 내부에 세탁기와 건조기, 심지어는 화장실에 비데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충격이었는데요. 말 그대로 숙소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한국의 전자제품 시스템은 한국인들의 삶이 이렇게나 부자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미국에서는 비싸서 엄두도 못 내던 화장실의 비데는 한번 사용을 해보니 너무나 쾌적하고 편리해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약 2주 동안의 한국 여행을 즐긴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이라는 나라의 선진국 매력에 빠지고 말았고, 지금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한국으로의 단기 이민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살면서 수상 택시를 직접 경험해본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었기에 저는 오늘도 한국에서 사는 한국인들을 부러워하며 따뜻한 온돌 바닥이 벌써부터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파견을 갔던 스웨덴인 4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팀으로 시작했지만 3대1로 갈라져 다른 길을 걷게 되는데요. 인간은 서양식 집에 거주하는 게 옳다며 호텔로 향했던 팀장은 4개월 동안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한국의 아파트로 향했던 나머지 3명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스웨덴으로 돌아갔을 때 극명하게 갈리는 입장 차이도 있었습니다. 오늘의 재미있는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깐느라고 합니다. 스웨덴의 한 엘리베이터 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에 우연한 기회로 한국에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추운 겨울에 출장을 왔던 저와 동료들은 4개월간의 프로젝트를 마치고 스웨덴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기피하는 출장길에 맥이 빠져있던 저와 동료들은 한국에 다녀오고 마치 회춘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같이 한국에서 근무했었던 스웨덴 동료들도 한국에서의 경험이 잊혀지지 않아 한국에서 회춘을 경험했던 저희의 이야기를 글로 남겨볼까 합니다. 글의 제목이 한국에 갔더니 회춘하고 온 이야기인데,
성적인 의미는 아니니까 혹시라도 오해하고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그 추웠던 한국의 혹독한 겨울에 저와 동료들은 온돌이 아니었다면 이렇게나 한국이 매력적이라며 글을 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다양한 장점들이 많고 온돌 시스템은 장점들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제가 특히 온돌에 대해서 강조드리는 이유가 너무나 인상 깊었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온돌에 푹 빠지게 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추운 겨울 한국에 강원도에 큰 공사가 있어서 지도 및 감사 업무를 하기 위해 본사 차원에서 팀이 꾸려져 한국에 파견이 되었죠. 강원도라는 지역이 한국에서는 외진편에 속했기 때문에 4달간 장기 체류해야 하는 저희 직원들은 호텔에서 묵을 생각이었지만 4달이라면 아파트라고 불리는 곳에서 생활을 하는 게 더 편할 거라는 한국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서 호텔에 일주일 정도만 숙박한 뒤 제가 한국의 부동산을 통해 아파트를 직접 알아보고 방 3개에 화장실 2칸짜리 아파트를 3인 1실로 사용하면 딱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단기 임대라는 계약을 하고 집을 빌렸습니다. 오히려 호텔보다 비용이 아주 저렴했고 동료들도 뻔한 호텔보다는 한국의 가정집에 살아보는 게 더 좋겠다며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처럼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직원이 상주에 있는 것은 아니다.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 한국 아파트에서 생활하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호텔 생활을 고집하셨던 팀장님은 혼자 호텔에 남기로 하고 말이죠. 오히려 팀장님 제외 다른 동료 3명이서만 지낼 수 있어서 내심 편하기도 했죠. 건축된 지 20년이 되었다는 아파트는 밋밋한 외관 디자인의 건축적인 감각은 전혀 없게 생겼지만 호텔보다 넓은 공간과 먼지 많은 카펫 바닥이 아니라서 더 쾌적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입주하며 보일러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부동산 사장님이 알려주셨는데 따뜻한 물을 사용하거나 난방을 할 때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시스템이었지만 간단한 버튼 조작으로 어렵지 않게 숙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독특했던 것은 라지에이터 난방이 아니라 바닥 자체가 난방 기능을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처음 보는 방식에 다들 신기해했고 사장님께서는 이번 겨울이 특히 춥다며 상시 난방을 해놓고 살면 된다고 하시며 보일러 온도를 23도로 맞춰주시고는 그냥 겨울 내내 건들지 않으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일러를 작동시켜 놓고 사장님은 간단한 생활 팁 몇 가지를 조언해 주신 뒤 돌아가셨죠. 그렇게 저희 일행은 방을 각자 하나씩 잡고 짐을 풀고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입김까지 나는 듯 했던 방이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더니 나중에는 입고 있던 외투가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스웨터까지 벗어야 했죠. 스웨덴에서는 집에 난방을 작동시켜놔도 반드시 겨울에는 긴팔 스웨터나 니트를 입고 있어야 했는데 마치 한여름같이 더운 분위기가 연출되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회사 동료들끼리 생활하는데 속옷만 입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반팔 티셔츠나 반바지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입주한 동료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당장 차를 타고 1시간 넘는 거리의 대형마트로 향했죠. 집 안에서는 너무나 더워서 밖에 날씨가 따뜻해진 것인가라는 생각도 했지만 차를 타기 위해 밖으로 나온 저희 일행은 여전히 추운 날씨에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필요한 생필품과 가장 중요한 반팔 반바지 등 편한 옷을 몇 벌씩 구매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다들 외투를 벗고 옷을 갈아입었죠. 그리고 집주인분이 옵션으로 제공해준 침대는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바닥에 깔 수 있는 이불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고 허리가 좋지 않다는 동료에게 침대를 양보하고 저는 두꺼운 솜이불을 깔고 바닥에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눕자마자 느껴지는 따뜻한 기운과 포근함에 정신 못 차리고 숙면을 취했습니다.
1초 정도 눈을 감았다가 떴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미 해가 방 안으로 들어와 있었고 동료들이 출근 준비를 하는 소란스러운 소리도 들렸습니다. 살면서 이렇게나 깊게 잠을 잔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잘 잤습니다. 처음 일주일간 호텔에서는 지내는 동안 너무나 건조한 환경과 불편한 잠자리에 시차까지 적응하는 기간이라 너무나 힘들었는데 오늘 깊은 잠 한 번으로 모든 피로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10대 소녀 때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듯 바닥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 이런 경험들이 공유되었고 따뜻한 바닥의 힘에 감탄했습니다. 침대에서 잤던 딱 한 명만 빼고요. 침대에서 잤던 동료는 따뜻하긴 했는데 회춘한 것 같은 기분은 아니라며 신기해했죠. 그리고 허리가 아프지 않냐며 저희가 내심 걱정되었는데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있는 기분이라며 농담도 했죠. 한국에 와서 처음 듣는 농담이었습니다. 그만큼 다들 힘들었던 때였죠.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솜니부를 한 채만 더 준비해 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고 침대에 무슨 문제가 있냐며 집주인분이 자기가 점검했을 때에는 침대에 문제가 없었는데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게 있었다면 사과드린다고 하시더군요. 그게 아니라 따뜻한 바닥이 너무 좋아서라는 말씀을 드려야 했죠. 집주인분은 흔쾌히 이불을 더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나머지 동료 2명은 바닥 생활에 금방 적응했고 그 때문에 활력까지 넘치는 기분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개운함을 느껴서 그런지 매일같이 출근하는 차 안은 농담과 수다를 떠는 즐거운 출근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게 호텔에서 생활하는 팀장님은 출근하는 자체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다며 불평이셨고 근무 중에도 따뜻한 차를 수시로 마시며 몸을 추스르셨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저희들도 원래는 팀장님처럼 따뜻한 차를 수시로 마시곤 했는데 어느새 입에도 대지 않고 있다는 걸 자각했습니다. 팀장님이 너네들은 왜 갑자기 차를 안 마시냐며 차를 권해주시거나 할 때만 차를 마셨지. 저희 스스로 먼저 찾아 마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하는 이야기지만 팀장님께 바닥 생활이 얼마나 좋았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기로 저희끼리 이미 입을 맞춰 놓았죠. 괜히 말씀드렸다가는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웨덴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경험에 대해서 함구했죠. 그렇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4개월간의 출장 업무가 끝났습니다. 스웨덴 본사로 복귀하고 본사에서는 다들 고생했다며 휴양지 쪽에 리조트를 일주일간 예약해주고 휴가를 보내주었습니다. 팀장님은 힘들고 지겹던 한국 프로젝트가 끝났다며 한국 생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셨지만 저희는 휴양지에 건조하고 추운 리조트에 꼭 가야 되는 거냐며 오히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팀장님은 자신들의 가족을 데리고 리조트에 가셨고 저와 제 동료들은 주변 친구나 친척에게 그 리조트 사용권을 양도해주고 집에서 그냥 휴식을 취했던 디지하기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한국에 여행을 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자신있게 온돌 시스템을 경험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 같은 기치가 어떻게 해외여행을 가려고 그래? 심지어 한국은 유럽도 아니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트리아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 미아예요. 저는 평소 엄청난 길치라서 친구들과 어디에서 만나기로 하면 1시간씩 먼저 나가서 미리 길을 찾아야만 했는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길을 잃어서 수업 시간이 늦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정도예요. 요즘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들. 하지만 오스트리아의 경우 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다 보니 지도만 들고 다녀서는 어디가 어디인지 알기 어려워요. 제가 너무 심한 길치다 보니 어디를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아마 길치인 분들은 대부분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단순히 길을 잘 못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방향 감각도 떨어지고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도 제대로 몰라서 길을 못 찾는 거라서요. 그러다 보니 저는 동네에 있는 마트에도 혼자서 찾아가기 어려울 정도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께서도 걱정을 하셔서 빨리 운전면허를 딸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그래도 차를 가지고 다니면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목적지에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제가 사는 동네 자주 가는 장소들은 차를 가지고 이동하거나 아니면 길을 잘 아는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다니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었어요. 만약 그곳에서 길을 잃는다 해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지 결국은 어떻게든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낯선 장소에 갈 때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야 할 때면 저는 차와 내비게이션 없이 이동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혹시라도 그곳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할지 너무 신경이 쓰였습니다.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면 결국 경찰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봐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걱정들로 인해 저는 대학생이 될 때까지 해외여행을 혼자서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배낭여행을 떠나거나 해외로 여행을 다녀온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부러웠지만 저는 혼자서 갔다가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장소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될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행도 주로 국내로만 다녔고 혼자서 가기보다는 친구들과 같이 다녔습니다. 사실 저는 K-팝과 한국 가수들을 너무 좋아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기에 그냥 드라마를 보거나 뮤직비디오를 보는 등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오스트리아에 방문해서 콘서트를 여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의 공연을 가면서 최대한 만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꼭 한 번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취업을 하게 되면 한국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 시간을 내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졸업 이전에 반드시 가보고 싶었습니다. 시간도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었고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됐죠. 단 한 가지만 제외하고 말이죠. 바로 길을 잃을 것 같다는 문제 말입니다. 제가 혼자 갔다가 한국에서 길을 잃게 된다면 국제 미아가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길을 잃어서 한참 울면서 부모님을 기다렸던 기억이 트라우마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는 절대 한국으로의 여행을 떠날 수 없었죠. 그래서 저와 비슷한 취미를 가진 친구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들 역시 한 번씩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다 이야기했으니 누군가 한 명쯤은 여행 메이트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다 보니 같이 한국으로 떠날 친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신이 나서 바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티켓부터 숙소까지 전부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길치이기 때문에 한국에 도착해서 이동하는 경로를 검색하고 준비하는 것은 친구가 맡았습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준비를 하게 되었고 저희는 기대하던 한국으로의 비행길에 오르게 되었죠. 여행을 위해 공항에 방문했을 때부터 한국에 도착해서 예약해두었던 숙소로 갈 때까지 정말 너무 순조로웠습니다. 친구는 길눈이 밝았고 그러다 보니 길을 잃어버릴 일도 전혀 없었죠. 총 8박 9일간의 여행 일정 중 3일째까지는 정말 너무나도 순조로웠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봤던 장소들을 직접 가서 기념사진도 찍고 꼭 먹어보고 싶었던 다양한 음식들도 즐겼죠. 그리고 용기를 내서 한국으로 여행을 온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면서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순조로웠던 탓인지 내심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너무 순조로워서 오히려 불안한 건 말이죠.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흘째 친구와 함께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종로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역에 가다가 주변에 있는 아기자기한 액세서리들을 보면서 한눈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길을 잃지 않으려고
자신이 메모해온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당연히 제가 잘 따라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하지만 너무 안심을 하고 있어서였는지 평소라면 길을 잃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동행자한테 꼭 달라붙어서 다녔을 텐데 일행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액세서리를 구경하다가 옆을 보니 당연히 있을 줄 알았던 친구가 없었죠. 그리고 저는 잠시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었다. 친구와 떨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처음 와보는 장소라는 점이 너무 무서웠죠. 그렇게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여행을 오면서 친구와 했던 이야기가 기억났습니다. 서울은 웬만한 곳을 모두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해서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동이 편리하게 최대한 지하철역 근처에 숙소를 예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중간에 길을 잃게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숙소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었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친구는 아마 제가 혼자 길을 잃게 될 것을 걱정한 것 같았습니다. 저랑 너무 친하다 보니 평소에 길을 얼마나 잘 잃어버리는지 알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약되어 있던 숙소는 홍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없던 상태라서 저는 친구와 미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숙소 앞으로 가기로 했죠. 아마 친구도 저랑 떨어진 것을 눈치챘다면 숙소로 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낯선 장소에서 서로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는 더욱 길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우선 현재 위치해 있던 곳에서 홍대역으로 가는 방법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벗어나면 길을 더욱 헤맬 것 같다는 생각에 최대한 지하철로 이동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하철 안내 요원 같은 분이 주변에 있어서 그분께 도움을 청하니 저에게 상세하게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현재 있는 위치에서 어떤 역으로 가서 환승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고 몇 호선을 타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각 호선별로 라인 색상이 달랐고 안내선을 따라가다 보면 탑승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표지판마다 영어로 설명도 되어 있어서 현재 제가 있는 위치가 어떤 역인지 알기 쉬웠죠. 그리고 안내 요원분들도 너무 친절하게 길을 잘 알려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우선 지하철에 탑승할 수 있었죠.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혹시라도 내려야 할 역을 지나칠까봐 안내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매 역마다 영어로 안내 음성이 나와서 딱 맞춰서 내릴 수 있었고 홍대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약한 숙소는 홍대역 출구 쪽에 있었는데 마음대로 가다가 길을 잃을까봐 바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출구를 물어봤습니다. 한국 여성 한 분이 제 질문을 듣고 알려주려 하셨는데 영어를 잘 못하셔서인지 약간 당황해 하셨죠. 그러나 이내 저에게 따라오라고 하시더니 근처에 있는 출구까지 직접 안내해 주셨습니다. 입구 근처에 가서 제가 찾던 숫자의 출구가 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바로 출구로 나가서 근처에 있는 호텔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나 걱정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이 너무 잘 연결되어 있었고 안내 가이드나 직원분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오면서 길을 물어봤던 사람들도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셨죠. 덕분에 저는 호텔에 도착할 수 있었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우선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직 체크인 시간까지 1시간 정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선 기다리다가 친구가 안 오면 숙소에 들어가 있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있으니 친구가 호텔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는 친구한테 잔소리를 엄청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길을 안 잃고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20년 넘게 산 동네에서도 아직 길을 잃은 저에게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만약 오다가 길을 못 찾으면 주변에 경찰서라도 가서 도움을 청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친구의 말대로 한국은 길 안내가 잘 되어 있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서울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길을 잃지 않고 한국 여행 일정을 망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조금은 길을 찾는 것에 자신이 생겼습니다. 언어도 잘 통하지 않았지만 한 번 길을 잘 찾아왔다는 것 때문인지 어떤 상황이 생겨도 어떻게든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한국에 대한 애정이 커졌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 분들도 저의 도움, 요청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의 지하철 노선도를 보았을 때 저는 미로인 줄 알았습니다. 수많은 색상의 선들이 꼬여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길을 찾나 신기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서 지하철 노선에서 출발역과 도착역을 설정하면 되더라고요. 어디에서 지하철을 타고 어디에서 환승을 해야 하는지까지 다 나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심지어 빠르게 환승하기 위한 경로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효율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이 대단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잘 갖추어져 있는 지하철 요금이 상당히 저렴하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환승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비용이 나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말이죠. 이렇게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저는 한국에 대해서 더욱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냥 가수가 좋고 드라마가 좋아서 오고 싶었던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발전한 곳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었죠. 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서 저는 한국이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대단한 나라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다음번에는 한국에 혼자 배낭여행을 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길치였던 제가 길을 다시 잘 찾을 수 있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돌아와서 저는 여전히 동네 마트를 갈 때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가는 것이 아니면 목적지까지 길을 한참을 헤매고 있죠. 버스를 잘못 타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길을 잃더라도 주변에 물어보고 안내판을 보면서 조금씩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과정조차 너무 소중하고 즐거운 추억이 될 것 같더라고요. 길을 잃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장소들을 지나칠 수 있었고 그 경험들은 나중에 꼭 다시 가보고 싶은 장소들을 찾게 해주었습니다. 여행의 매력은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지금까지 길을 잃을까봐 겁을 내면서 아는 길만 가려 하고 누군가랑 같이 다니려고만 하다 보니 저는 세상을 너무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 여행을 통해서 지하철을 이용해서 혼자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조금은 갇혀있던 세상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다음번에 한국에 여행을 갔을 때 어디를 가볼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숙소부터 이동 장소까지 미리 대중교통을 무엇을 타야 하는지 다 검색하고 준비해야만 하는 길치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친구 없이 혼자서 여행을 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는 대로 돌아다닐 계획입니다. 한국은 치안도 너무 훌륭해서 여행객이 혼자 길을 잃는다고 해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혼자서 계획에도 없던 장소에 가서 그곳 근처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숙소를 예약하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직접 운전을 할 수 없고 내비게이션도 이용할 수 없지만 지하철만 이용해서 여행을 다니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서울 근처에 제가 가고 싶은 모든 곳들은 지하철역으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번에는 버스를 타는 것도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한국 덕분에 길치라서 겪는 강박관념이 조금은 덜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조금이라도 낯선 곳이라면 혼자 다닐 생각이 전혀 안 들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에도 한국처럼 길 안내가 잘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처럼 길을 잘 못 찾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을 텐데 말이죠.
이제는 동네에서 돌아다닐 때도 길을 헤매더라도 조금 낯선 길도 가보고 새로운 장소에 혼자 가보는 것도 도전해봐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